소설 백성을 보면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이 운명의 그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엮어나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예언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사건의 방아쇠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실타래는요, 정말 성격이 정반대인 두 친구, 효원이와 해랑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명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활기 넘치는 효원이가 기운 없는 해랑이를 거의 억지로 끌고 점쟁이한테 갑니다. 어떻게든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요. 하지만 해랑이 눈에는요, 주변 풍경에서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농민 반란의 상처, 그 유령들만 아른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툭 내뱉은 첫 예언이 이거예요. 효원이가 사내 천명하고 사랑할 것이다. 효원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분노하죠. 하지만 점쟁이가 바로 말을 고칩니다. 아, 천명의 남자가 아니라 성이 천씨인 남자라고요. 이게 그냥 사소한 말실수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한 글자, 천, 이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타래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그 어두운 예언과는 정말 딴판이에요. 아주 풋풋하고 순수한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효원이가 나루터에서 우연히 어리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포부를 줬고 효원이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첫사랑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순수한 로맨스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어릴 과거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리의 진짜 이름은 바로 천어리. 점쟁이가 말했던 바로 그 천씨, 성을 가진 남자였던 거죠. 심지어 그는 과거 농민 반란을 이끌다가 처형당한 천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버지의 복수라는 운명이 짊어져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을 함께 본 해랑이가 왜 그렇게 경악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녀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됐다는 걸, 그리고 효원이가 하필 반란군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요, 숨겨진 트라우마와 복수에 대한 갈증이라는 훨씬 더 어둡고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랑의 친구 비화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서 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연부인이 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비화의 불길한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사실 비화는 과거에 연부인이 임배봉이라는 악당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목을 매 숨진 연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비화는 가슴속에 차가운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게 바로 비화의 속마음입니다. 이 독백을 통해서 연부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비화가 복수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게 확실해지죠. 마지막 네 번째 실타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뒤흔든 바로 그 가문과 직접적으로 얽혀서 고통받는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산에서 절망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왕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기생해랑이 된 것에 상처받고 또 자신을 괴롭혔던 강력한 임시가문에 대한 증오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왕눈이를 그토록 괴롭혔던 전박이 형제가 바로 연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임배봉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비화의 복수 대상과 왕눈의 증오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죠. 자,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 실타래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를 했는지 드러날 겁니다. 자, 이 관계도를 한번 보세요. 효원이와 어리는 반란군의 후예라는 역사에 묶여 있고요. 비화와 악눈이는 임시가문이라는 개인적인 악연에 묶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모든 인물들은 과거의 거대한 역사와 한 가문의 악행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단단히 얽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물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의해 모든 것이 정해진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한 개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문제죠.